혹시 강아지가 산책을 할 때마다 헥헥거리나요? 보통 강아지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네스를 들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흥분을 하게 되죠. 베리도 하네스를 들면 산책하는 줄 알고 방방 뛰면서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산책할 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책할 때 방치하면 안 되는 강아지 행동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우리 강아지가 그러진 않는지 시청해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헥헥거린다. 지속적으로 걷거나 뛰는 등의 운동을 하면 사람이 숨이 차듯이 강아지도 산책을 나가서 걷게 되면 숨이 차는 것과 동시에 체온 조절을 위해 헥헥거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흥분했다는 대표적인 신호로 강아지가 헥헥대는 걸 꼽을 수도 있죠. 많은 동물 행동학자와 반려견 훈련사들은 흥분한 채로 산책을 하는 건 좋지 못한 산책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을 나가기 전 하네스를 드는 행동만으로도 강아지가 흥분하게 된다면 산책의 시작과 끝 자체가 흥분의 연속이 되죠. 강아지가 흥분하게 되면 움직이는 많은 물체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심하면 지나가는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산책할 때 흥분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처음 강아지를 입양해 왔을 때 집에 대한 적응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아지 산책을 할 때 처음부터 1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강아지 산책은 매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길게 해야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운동량이 많은 강아지들에게 오래 하면 좋지만 그 이야기가 산책을 처음 하는 강아지에게 해당되진 않죠. 처음부터 갑자기 낯선 환경에 1시간씩이나 강아지가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응이 선천적으로 빠른 강아지들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길가에 갑자기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처음 보는 키 크고 모자를 쓴 사람, 갑자기 옆으로 잽싸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담벼락 위에서 노려보는 고양이 등 아주 많은 자극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노출이 된다면 강아지는 산책 자체를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경계태세를 갖추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강아지가 헥헥대는 증상이 흥분하는 거 외에도 많은데 흥분해서 헥헥대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래 2가지 행동과 헥헥대는 증상이 같이 보인다면 흥분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봐요. 두 번째, 앞장서서 걷는다. 인간과 달리 강아지는 사족보행으로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걷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가 조금 앞서서 걷는 게 꼭 문제 행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산책 내내 강아지가 앞서 걸어서 줄이 자꾸 팽팽해진다면, 만약 목줄일 경우 강아지의 목을 계속해서 조이게 될 거고, 그런 행동이 자꾸 축적되면 강아지의 기관지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의사 선생님들이 기관지 협착증이 있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추천하지 않죠. 미국에서 가장 큰 애견 협회, 미국 캔넬 클럽에서는 강아지가 산책할 때마다 줄을 당기고 그쪽으로 사람이 끌려가게 된다면 줄을 당기는 행동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당길 때 끌려가게 된다면 강아지는 줄을 당기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따라서 강아지가 줄을 당긴다면 바로 멈춰서 방향을 바꿔 걷는 등의 훈련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는 앞고리 하네스, 앞선 방지 하네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등 쪽에 고리가 있는 하네스는 당기면 오히려 강아지가 더 당길 수 있어요. 앞고리 하네스는 강아지 가슴 쪽에 고리가 있어 리드줄이 가슴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만약 강아지가 줄을 당기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강아지가 걷는 방향과 반대로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강아지가 앞서 걷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잦은 탐색과 마킹. 적절한 노즈워크 활동은 산책에 대한 긴장을 풀어주고, 일부 응용 동물 행동 과학자들은 노즈워크 활동과 같은 감각 관련 활동이 반려견에게 좋은 정신적 자극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풍경을 감상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흥미로운 냄새를 맡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2가지 행동과 이 행동까지 같이 한다면 강아지는 산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어요. 너무 잦은 마킹은 좀 주관적일 수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보이는 나무마다, 전봇대마다 오줌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마킹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마킹을 하는 것은 우리가 SNS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SNS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르죠. 강아지가 너무 잦은 탐색과 마킹을 하고 그걸 그냥 냅두면 좋은 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강아지 훈련 아카데미에 가서 베리와 함께 훈련사님께 수업을 듣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책할 때 마킹을 하는 것은 주변에 사는 다른 강아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너무 잦은 마킹은 주변 다른 강아지와
상호소통을 하는 행동이 아닌 주변 다른 강아지 냄새가 나는 것이 싫다는 뜻일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허락할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는 못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의 한 연구 결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 20%는 매일 개를 산책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좋은 영국이 20%인데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20%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산책은 강아지와 사람의 신체 운동, 그리고 좋은 정신적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질 좋은 산책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산책 내내 흥분하는 행동은 질 좋은 산책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3가지 행동이 보인다면 산책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흥분하지 않는 산책이 익숙해질 동안 산책 루틴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산책 루틴이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걷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아지의 흥분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그 루틴에 익숙해지고 흥분도 많이 가라앉았다면 그때 새로운 장소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강아지는 3가지 모두 해당되시나요? 헥헥대는 증상 한 가지만 해당된다면 강아지가 흥분한 채로 산책을 하고 있는 건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헥헥댐과 동시에 줄을 당기거나 마킹이 너무 잦다면 꼭 습관을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